반갑습니다. 인천에서 활동하는 배재현입니다. 여기 딱 쓰니까요, 심정이 딱 그거네.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시켜가지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클린을 강의하라고 하는데 머릿속이 클린이 됐기 때문에 곤란한 지경입니다. 아무튼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제 클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위 스폰서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더 전문가시고요. 저는 왜 클린을 기획해서 왜 클린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네.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건강한 것도 있고 글리코도 많이 먹지만 엄마 아빠가 메나테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아이들과 생활하시면서 여행 가면서 늘 보게 될 겁니다. 근데 클린의 주 목적은 어린아이 때, 여러분들 어린아이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내 아이는요, 아침에 모이면요, 밤에 잘 때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놉니다. 그리고 잘 때 그냥 딱 쓰러져서 자요. 그런 활력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지치지 않는 그런 체력들 있잖아요. 그걸 한번 회복시켜보자. 그게 클린의 주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앞에 도표에 나와 있지만 많은 분들이 메나테크 사업을 만나고 글리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환자만 찾으러 다닌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환자 가족은 다 환자예요. 하지만 건강한 사람 주변에는 환자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 주변에 건강한 사람뿐이 없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다. 아픈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아픈 사람만 쫓아다니지 않고 건강한 사람도 반드시 먹어야 될 거라고 설명을 드려도요. 아픈 사람만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마감 때마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암 환자 한 3명만 만나라 그러면 끝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저 맨날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범위가 상당히 좁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아픈 사람, 환자만 다룰 게 아니고 다이어트 시장까지 하면 시장의 범위가 더 커진다는 거죠. 어떤 네트워크에서는 오로지 다이어트 한 품목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도 큰 사업체를 이루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여성분들 명품 많이 사잖아요. 남성분들도 명품 많이 사시고. 명품 왜 사세요? 몸매가 안 되니까 커버하려고, 명품으로 커버하려고. 명품 입은 거 보니까요, 커버가 되더라고요. 근데 다르게 보면요, 정말 몸매 라인이 이뻐지면 뭘 입어도 이쁘다는 거죠. 여러분들 명품, 남자들이 명품 입은 여자를 쫓아다닐 것 같아요? 아니면 청바지에 흰 면티에 잘 어울리는 여자 쫓아다닐 것 같으세요? 이거 후자입니다. 이명진 사장도 배지원 사장의 그 청바지에 면티 입고 긴 생머리 있죠. 그 뒷모습을 보고 반해서 결혼했다고 하잖아요. 물론 앞에서부터 봤으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몸매가 이뻐지면 뭘 입어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부 같은 거. 이 클린을 하시면요. 정말 생얼로 다닐 수 있는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이 해결돼요. 아까 방금 전에 나오셨던 73세이신 문일용 사장님 계시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전서부터 드셔오셨지만 클린 과정 중에요. 검버섯 없애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검버섯 없애려면 피부과에 가서 돈 1,000만 원 이상 쏟아 부어도 잘 안 없어지잖아요. 이분은 클린 기간 중에 검버섯의 80%가 사라졌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눈 이마에 이렇게 사마귀처럼 난 게 있거든요. 그게 80%가 사라졌습니다. 단 21일 기간 동안에. 그건 피부과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클린에 저렴한 비용을 통해서 해결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성이 넓어진다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즈를 좀 더 이제 풀어서 하면 디스이지 해가지고 그 몸이 불편한 상태 있잖아요. 이렇게 주변에 보면요. 괜찮은 것 같은데 늘 무기력하고 활력이 없고 피곤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까지 시장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거죠. 클린을 하고 나면 공통점이 내가 굶으면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요. 3, 4일 지나고 나면 몸에 에너지가 넘칩니다. 어쩌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시장을 단순히 아픈 사람에만 국한을 두는 게 아니고요. 좀 더 넓혀갈 수 있다는 게 이 클린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린의 주 목적은 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 치유력. 그러니까 자기 몸에는 다르게 말하면 자가 치유 능력이 있거든요. 그거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그걸 극대화시키는 게 클린의 주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가 치유 능력이라면 인체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고치고 치료하며
심지어 원기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자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기 회복하기 위해서 남자들 특히 뭐 내가 이제 기능성 식품 다루고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먹으면 세지냐?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하거든요. 항상 세지는 것만 찾습니다. 근데 저희 소비자 중에서요, 4년 동안 엠브로토스를 엄청 많이 드신 분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요, 정신적인 부분도 있지만 폐 질환이 있어서 수술을 잘못돼가지고요, 집 밖에를 4년 동안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엠브로토스랑 저희 그 메나테크 제품을 통해서 근근히 생명만 유지하신 분이에요. 집이 4년 동안 집 밖을 안 나왔으니까 집이 어떻겠어요? 조금만 추워도 이분은 난리가 나거든요. 알아 누워요. 몸에 힘도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방문을 다 닫아놓고 사기 때문에 거기 한번 가면요, 막 쾌쾌하니 장난이 아니에요. 한 번씩, 1시간씩 얘기하고 나면 머리가 아플 정도거든요. 그분이 계속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그분한테 원기를 회복시키는, 몸의 자연치 능력이 극대화되면 원기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믿고 그분한테 실행을 했어요. 근데 4년 동안 그렇게 집 밖에 못 나오신 분이요, 불과 6일 만에요, 집안 대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기를 시키고요.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몸에 힘이 난대요. 그분이 그 얘기예요. 밥을 안 먹는데 몸에 힘이 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이제 만나고 왔는데요. 클린 2주차 들어가는데 그분께서 이제 밖에 좀 돌아다녀야겠다고, 옷을 뭐 입어야 될지 그런 거 고민하시더라고요. 4년간 알아 누웠던 사람이 불과 2주 만에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원기를 회복시키는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약을 먹어도 뭘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게 몸 안에 있는 자체 치유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가치유 능력이 몸 안에 있다는 걸 증거로 삼는 게 뭐냐면, 프랑스에서요, 고양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두 집단으로 나누고 한 집단은 사료를 주고요, 한 집단은 생식을 시킨 거예요. 동물은 원래 익힌 음식 안 먹잖아요. 그래서 고양이한테 익히지 않은 음식만 줬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요,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은 고양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사료를 주거나 익혀서 준 그 먹이를 준 고양이 집단에서는요,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현대병, 성인병 있죠. 고혈압, 고지혈, 동맥경화, 협심증, 그런 모든 질환이 고양이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질환이 나타났던 고양이한테 사료를 다시 끊고 생식을 시킨 겁니다. 생식을 시켰더니 놀랍게 그 고양이가 병이 다 나았다는 거죠. 그 고양이한테 약을 줬나요? 고혈압 약을 줬나요? 당뇨약을 줬나요? 준 게 아니고요. 단지 먹을 것만 바꿔줬더니 그 고양이가 정상이 됐다는 거죠. 그거는 그 고양이 몸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가치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속에도 똑같이 있다는 거죠. 제가 당뇨를 예로 많이 드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요, 어떤 사람은 당뇨 약을 먹고 단 음식을 덜 먹어야 되고 탄수화물을 조절해야 돼요. 그건 뭔 차이예요? 몸에서 자가치유 능력이 떨어진 거죠. 대치 능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들 보세요. 설탕이나 단 거 보면요, 막 뭐 피하듯이 도망다니잖아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수치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커피 믹스에다가 설탕을 더 추가해서 먹어요. 뭐 팥죽 그런 거 먹잖아요. 그럼 딴 사람들 소금 넣더라고요. 전 소금 넣어서 먹는 사람 보면 되게 신기해요. 설탕을 밥숟가락 하나 4-5개 부어서 먹어요. 그래도 당뇨가 걸리지 않죠. 그건 뭐냐면 대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대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대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당뇨 환자들 보면 약에만 의존하고 먹을 것만 조절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정상인가요? 평생을 약을 먹고요, 평생을 음식 조절하면서 수치만 조절하는 게 정상이냐는 거죠. 정상이 아니죠. 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먹고 아무거나 먹어도 자동으로 조절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정상으로 하는 능력이 약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몸속에 자가치유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 자가치유 능력이 어떤 조건만 갖춰지면 발현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치유 능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보면요, 첫 번째는 독소입니다. 그래서 외부 독소가 있고 내부 독소가 있습니다. 외부 독소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것들 있죠. 아니면 환경 오염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외부 독소라고 하고요. 내부 독소는 대사 과정 중에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시키고 에너지가 되고 몸의 구성 성분들을 만들어내죠.
그런 내부 독소들이 그런 과정 중에서 어떤 노폐물이 생깁니다. 그런 걸 내부 독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의 불균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로리는 과잉이 되는데 필수 영양소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드냐면 저는 젖은 장작의 예를 많이 들어요. 젖은 장작 태우면 어때요? 불은 안 피우는데 연기만 많이 나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칼로리만 있고 그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건 타는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많이 먹는데 그걸 태워줄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하니까 어때요? 에너지, 먹는데 에너지는 안 나고 자꾸 찌꺼기만 나와서 그게 혈관을 막아서 심혈관계 질환들을 많이 일으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영양소 불균형 문제고요. 제가 영양소 불균형 할 때 제일 많이 이제 중점을 두는 게 뭐냐면 미네랄 중에서 아연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나 성인들이나 끊임없이 세포가 분해하잖아요. 죽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그 분화 과정 중에서 아연이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해요. 아연이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연이 풍부해야 세포가 건강한 세포들이 만들어집니다. 건강한 세포들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걸 당 영양소 할 때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연이요 음식으로는 섭취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토양에 미네랄이 거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연이 부족하다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미각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연세 대신 어르신들 아니면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짠맛을 조절을 못 하잖아요. 그게 아연이 흡수가 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연을 덜 먹게 되면 미각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어떤 음식을 찾게 돼요? 자극적인 음식. 자극적인 음식이 대표적인 인스턴트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연이 부족하니까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고 자극적인 음식은 인스턴트 식품이니까 자꾸 편식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아이들. 그래서 그 건강을 잡을 때 아연부터 풀어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 아이들이 아연이 부족한지 아닌지 분명히 알 수 있어. 그건 뭐냐면 아이들이나 성인들이나 특히 여학생들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고기나 콩 그런 거 싫어하는 애들 있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난 고기나 콩 싫어하고요. 탄수화물, 빵, 밀가루 뭐 그런 것만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아연이 부족한 거고요. 두통이 생기는데 자꾸 이 앞쪽을 아프다는 애 있죠. 이마가 아프다 그러는 애들. 그런 아이들도 아연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다는 거죠. 운동 부족 있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 부족이 어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운동에서 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을 왜 하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피가 돌 때 심장에서 펌프질해서 혈관으로 피를 보내잖아요. 깨끗한 피를, 영양소가 있는 피를 공급을 하죠. 그러면 심장에 한번 펌프할 때보다 2톤의 힘으로 눌러주거든요. 그래야 10만 킬로에 이르는 혈관에 그 혈액을 다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각 조직으로 피는 다 보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동맥으로 이렇게 나간 피가 정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 아시죠? 정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정맥은 펌프가 없잖아요. 그럼 뭘로 돌리는 거죠? 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돌려주는 게 바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하는 게 정맥에 있는 피가 잘 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그게 맞고요.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말할 것도 없죠. 왜냐면 사람은 이렇게 깜깜하면 좀 휴식을 갖고요. 아주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잠을 자고 낮에 밝아졌을 때 활동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단적인 예를 어떤 걸 많이 드냐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밤에 10시에서 2시 사이, 어른들 같은 경우는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요. 뭐가 나오냐면 그때 몸의 낮에 쓰면서 몸이 고장난 부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재보수합니다. 특히 위 같은 것도 어때요? 위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는 점막이 있죠. 위 점막이 있는데 그 점막 같은 경우도 그 시간대에 재보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서요. TV 보느라, 영화 보느라, 술 마시느라고 새벽 2시, 3시에 잠자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재보수할 시간에 어때요? 그 재보수를 못하니까 자꾸 위 점막이 손상이 되고 몸에 고친 부위를 못 고치니까 질병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땐 자고 활동할 때 활동하는 게
그게 이제 불규칙한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식사도 되게 불규칙하잖아요. 어떨 때는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사업하다 사업 설명하다 보면 때놓치면 뭐 3시, 4시에 밥 먹을 때 있고 어쩔 때는 굶고 저녁 때 폭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불규칙하게 넣어주면 어떤 게 있냐면 몸에서요. 이 영양소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불안하니까 이거를 에너지를 안 쓰고 저장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똑같이 밥을 먹더라도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먹어도 이게 몸에 에너지를 안 쓰니까 늘 피곤하고 힘이 없어요. 살만 찌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같은 양을 먹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먹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차라리 끼니를 놓치면 굶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식사 대용식 있잖아요. 타가지고 다니면서 잠깐 마시면 괜찮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외부 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부 독소 요인은 환경오염도 있고요. 가공식품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약도 있습니다.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잘 아시죠? 파라벤에 대해서 얼마나 해로운지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약은요. 기본적으로 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약 중에 얼마 전에도 방송이 나왔지만 약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생제죠. 항생제가 왜 나쁘냐면 항생제가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항생제를 먹잖아요. 그런데 그 항생제를 먹어주면요. 그게 나쁜 것만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이로운 미생물도 죽입니다. 특히나 어디에 죽이냐면 미생물이 몸속에 어디에 많냐면 우리의 장 속에 미생물이 많죠.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게 유산균이겠죠. 그게 많은데 항생제를 먹으면 나쁜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고요. 장 속에 유산균도 죽입니다. 그러면 장 내 환경이 나쁘게 바뀌어지겠죠. 나쁘게 바뀌어지면 뭐가 있냐면 면역력의 70%는 장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뭐 목에서 만들어진다 여기 여러 부위에서 만들어지지만 장에서 면역력의 70%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항생제를 먹으면 장 내 유산균 균형이 무너지니까 어때? 장의 기능이 나빠지고 면역력을 담당하는 장의 기능이 나빠지니까 우리 몸의 면역력은 떨어지겠죠. 떨어지다 보면 또 어때요? 또 감기 걸리고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항생제 한번 먹기 시작한 아이들은요. 때마다 감기가 걸리는 겁니다. 그거는 항생제 때문에 장의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아이들이 좋아지려면 제일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요? 보조식품을 먹는 게 아니고 병원부터 끊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저희 아이도요. 어떤 좀 안 좋은 환경에 자꾸 부딪혀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항생제를 어마어마하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수없이 갔습니다. 수없이 갔는데요. 안 되겠다, 이거 고쳐야겠다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병원을 아예 끊었습니다. 감기 걸려도요. 병원 안 가고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장기간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요. 지금은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이번 봄에 지금 다시 신종플루라든지 감기가 유행이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유일하게 걸리지 않고 멀쩡하게 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게 항생제를 끊어서 장을 고쳐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생제가 그 악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지혈증이나 고콜레스테롤이 있으면 병원에서 스타틴이라는 약을 주죠. 그러면 그 약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중에서 코엔자임 Q10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칼슘을 배출시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타카로틴이라고 비타민 A의 전구체가 있는데 베타카로틴을 급속도로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그 스타틴이라는 고지혈증 약을 계속 드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뭐냐면 눈이 침침하다 그래요. 비타민 A가 눈을 좋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타카로틴을 급속도로 소모시키니까 눈이 침침하다 그래요. 그리고 피부도 축축 처지고요. 또 한 가지는 고혈압 약으로 많이 쓰는 베타 차단제 있죠. 그거 같은 경우는 코엔자임 Q10을 또 어마어마하게 소모시켜요. 코엔자임 Q10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심장은 죽을 때까지 멈추면 안 되잖아요. 계속 쓰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그 에너지를 발현하기 위해서 많이 꼭 필요한 영양소가 코엔자임 Q10이라는 영양소예요. 그런데 내가 혈압 때문에 심장에 좋으라고 혈액순환에 좋으라고 고혈압약을 먹잖아요. 먹으면 코엔자임 Q10을 계속 소모시키니까 심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약해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 사람은 심장 때문에 사망하게 된다니까요. 그거를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중풍 환자들이요. 중풍 맞을 당시 있잖아요. 90%가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답니다.
유지되고 있는데 왜 그분들이 중풍을 맞느냐는 거죠. 그건 뭐냐면 배탈 차단제로 단순히 혈압만 조절을 한 거지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약이 기본적으로 독이다. 이 내용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공식품 같은 경우 말할 것도 없겠죠. 가공식품 중에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품에 첨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된 가지수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3,000가지입니다. 3,000가지. 상상이나 되세요?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중에서 이런 첨가물들이 들어간 게 엄청 많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MSG 있죠. FDA에서는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는 게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음식을 공부하고 영양소를 공부하는 사람들, 일부 의사분들은 그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해롭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식품회사에서 왜 글루타민산 나트륨을 많이 쓰냐면 우리가 그 우동 국물이라든지 라면 국물 먹으면 라면 국물 드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럼 먹어도 물리지가 않죠. 감칠맛이 난다고 하거든요. 사람이 어떤 음식을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감칠맛이에요. 그런데 그 글루타민산 나트륨이요, 감칠맛을 내게 하는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뭘로 분류가 되어 있냐면 그 흥분독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흥분독소라는 건 뭐냐면 글루타민산 나트륨을 먹었더니요, 사람의 뇌신경이 극도로 흥분되고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루타민산 많이 먹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 늘 까불고 자기를 통제 못하고 책상에 가만 못 있고 계속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모님들이 자꾸 꾸짖어도 얘는 어때요?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나는 내가 지금 그 통제가 안 되는데 글루타민산 나트륨에 의해서 뇌신경세포가 흥분이 돼가지고 지가 스스로도 통제가 안 돼서 지도 힘든데 그걸 자꾸 말로만 뭐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음식에 의해서 그런 게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이들만 그러냐? 성인들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는 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시상하부에서 신경세포를 죽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상하부라는 게 뭐냐면 어떤 뇌 그 조직 중에 한 부분인데, 시상하부라는 조직이요, 자율신경계를 조절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체온 있죠. 체온을 조절하기도 하고 분노나 공격적인 감정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배고픔이라든지 갈증을 조절하는 게 그 시상하부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어도 배고프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그 시상하부에 이상이 있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상하부가 한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잠을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일어나는 그 패턴 있죠. 그 패턴을 유지하는 게 시상하부에서 해요. 그런데 그 뇌가 상당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독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뇌 혈액 관문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독소가 뇌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데 불행히도 시상하부는 그걸로부터 보호받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로운 걸 먹으면 시상하부는 다 공격을 받는데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그 시상하부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상하부가 고장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갈증 느끼는 것, 그런 모든 부분에 교란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 글루타민산 나트륨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논리성이 떨어진대요.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힘들어지고 기억력이 상당히 감퇴된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의 기억력은요,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지금 여러 조사 결과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글루타민산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뇌가 흥분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자기 통제가 안 되고 논리적인 사고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기억력이 떨어져요. 이거는 보면 주로 엄마들이 애들한테 하는 얘기죠. 안 자고 까불고 있으면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맨날 그러잖아요. 누굴 닮은 게 아니고요, 엄마가 그렇게 먹였으니까 애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거부터 끊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애가 그러면 누구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엄마 책임을 물어요. 메나텍하면 엄마 책임만 물 수 없어요. 둘 다 바쁘니까 아빠 책임도 물어야죠. 아빠 책임도 물어서 아빠들도 그런 것들 공부해서 외식만 시킬 게 아니고 조금 더 차라리
너무 외식을 많이 한다 그러면 애도 이제 그 오솔린이랑 글라이코솔린 듬뿍 타서 주세요. 아까 배재원 박상민 사장 아들내미 있잖아요. 아침마다 오솔린하고 글라이코솔린을 태워서 학교로 보낸답니다. 그래서 아침을 왜 안 먹이지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어제 저희 집에 왔는데 애가 몰라보게 큰 거예요. 살도 엄청 쪘습니다. 그리고 인물이 딱 살아난 거예요. 걔는요, 배재원 박상민 사장도 뭐 잘생기고 이쁘지만 그 와중에 장점만 딱 이렇게 뽑아있어요, 걔는. 그래서 걔는 진짜 지금부터 생각하는 게 얘는 진짜 여자 많이 물리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가공식품 중에 글루타민산 나트륨만 해놓은 게 아니고요. 발색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정육점에 고기를 사는데 고기가 거무틱틱하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그래서 저는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 분명히 정육점에서 빨간 고기를 사와가지고 집에서 딱 잘랐는데 어때요? 안에는 검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게 발색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질산염이라 그래서 비료 아시죠? 물에다가요. 질산염을 막 풀어서 고기를 담갔다 꺼내면요. 보름이 지나도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고기가 검해져도 겉에서부터 검해져야지 어떻게 안에만 검었냐고요. 발색제를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라든지 그런 거는 빨간색 계열이 나야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에만 넣겠어요? 어디다 넣겠어요? 햄에 넣어요. 소세지에 넣습니다. 명란젓에 넣어요. 연어 안에 넣어요. 이 모든 거에 발색제를 다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발색제가 우리가 자유롭지 않거든요. 늘 먹는 음식들이잖아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 햄하고는 뭐 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발색제가 뭐가 있냐면 몸속에 있는 적혈구 아시죠?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을 발색제가 파괴시켜요. 헤모글로빈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산소를 운반하는 일이죠. 여기 사장님들은 생물 시간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턱턱 대답이 나오시는데 산소를 운반하는 건데 그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파괴가 되니까 애들이 뭐가 생겨요? 빈혈이 생기고 산소 공급을 못 받은 세포는 어때요? 죽는 거죠. 죽기도 하고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30%는 뇌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애의 뇌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공부 못하는 거는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햄을 줘서 그런 거예요? 엄마가 햄을 줘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내는 저희 아내라 그러면 안 되고 이제 메나테크 하시는 분들이 거의 아이들 밥을 안 차려주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게 새끼로 가면 안 되는데 수습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산소 공급이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병원에서 뭐래요? 빈혈이 있으니까 철분제 주잖아요. 철분제 주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때요? 엽산까지 같이 줘요. 엽산 먹다 해결이 안 되니까 비타민 B군을 먹으래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뭘 의심해야겠죠? 발색제 섭취가 많지 않은가, 그걸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거 헤모글로빈이 파괴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겠냐면, 우리 적혈구는 비장에 가서 적혈구는 수명이 120일이에요. 그리고 만들어진 것 중에서 완벽하게 타원형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잘못 만들어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불량품이 나오잖아요. 불량품이 나오는 거를 우리 신체 종식 중에서 비장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비장에서 그 혈액들을 걸러줘요. 그래서 죽은 적혈구 세포를 새로운 적혈구 세포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모양이 잘못 나온 거를 죽여서 새로운 적혈구 세포로 만들어줘요. 그런데 발색제를 계속 많이 먹어서 적혈구가 많이 파괴되니까 비장이 하는 일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겠죠. 많아지는데 비장이 또 한 가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비장에서 걸러줘요. 그러니까 비장이 할 일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어때요? 나쁜 세균들을 걸러주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이러스성 질환에 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이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비장의 중요한 역할은 양의학적으로 이런 결과가 있지만 한방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있냐면 비장의 오장육부의 어머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머니가 이상하면 집안이 어떻게 돼요? 망가지잖아요. 어머니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남편이요 병들고 어려우면요 그 집안은 그래도 유지가 돼요.
근데 엄마가 아프고 병들면 그 집안은 기운다고 합니다. 주변에 모두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런 부분인데 피장의 기능이 깨져서 오장육부의 규정을 못 맞춰주니까 아이들이 그 힘을 못 쓴다니까. 그러니까 먹어도 힘이 안 나고 늘 기운이 없고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특히나 뭘 먹으면 잘 토해내고 자꾸 매식겁다고 하고 비위가 많이 약한 아이들 있죠. 그럼 비장 기능이 약한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좋은 걸 먹기 이전에 뭘 끊어줘야 돼요? 발색제를 끊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발색제가 어디에도 들어있다 그랬죠? 연어알, 명란젓 그런 알 종류에도 많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햄만 끊을 게 아니고요. 햄 끊고 어디 밖에 나가서 그 알 들어간 비빔밥 있죠. 그런 것도 사주면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공식품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침에 바빠가지고 아이한테 김밥을 줬어요. 남편한테도 김밥을 줬어요. 점심때 딱 왔는데 미안해요. 미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밥을 차려서 카레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줘요. 그 다음에 저녁 때는 아침 점심 그래도 챙겨줬으니까 짜장면으로 간단히 때우자 이렇게 했잖아요. 아침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밥을 먹었죠. 김밥 속에 단무지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색소 들었죠. 방부제 들었어요. 글루타민산 나트륨 들었어요. 김밥 속에 드는 햄에는 뭐가 들어있죠? 발색제가 들어있고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김밥도 김도 요즘은 이제 양식을 하니까 그 향이 안 나니까요. 김에도 글루타민산 나트륨을 씁니다. 걷다 게맛살 또 넣어보세요. 방부제, 색소, 글루타민산 나트륨 또 들어있어요. 그 점심때 카레를 드셨죠. 카레는 여지없이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저녁 때 먹은 짜장면은 어때요? 지구상의 모든 음식 중에서 짜장면에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와 남편이 제정상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정상이 아니고 남편이 제정상이 아니면 누구 책임이에요? 엄마 책임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 독소도 있는데 내부 독소에는 마음의 독소가 있어요. 그 마음의 독소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요즘 현대 기술이 생각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더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냐면 뇌는 주어를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스트레스, 미움, 시기, 질투하자니까 내가 어떤 사람 보고 너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막 파트너 보고 저 답답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뭐 엔지도 못해? 막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뇌는 주어를 인지 못한다니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에 레몬이 하나 있어요. 레몬을 반 뚝 잘라가지고 여러분 입속에 이렇게 쭉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침이 고여요, 안 고여요? 고이죠. 그거를 옆 사람한테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침이 고여요, 안 고여요? 고이죠.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옆 사람한테 준다고 상상을 해도 고이죠. 그게 뇌가 주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답답해도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상대방의 단점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충격을 받는 겁니다. 내 몸이 그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미워하거나 화내면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래도 내 손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요, 마음이 이뻐야 진짜라는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들내미한테 가면 요즘 그 아들내미가 이제 그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학교에 갔는데요. 여자애들이 좀 쫓아다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시킵니다. 절대 여자 이쁜 거 아무 쓸데 없다. 진짜 이쁜 것만 보고 결혼했는데 이쁜 게 다다. 그럼 그건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교육을 시킵니다. 절대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 착하지 않다. 그건 제가 해요. 왜냐면 불같은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소원이 불같이 승질만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성경의 열매는 화평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열매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다고 제가 열심히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그 책만 좀 읽었다는 거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사람이 보면 조물주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셨죠. 성령 받았는데도 자기 성품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말라 죽는 거예요. 몸이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 원리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오해할까 봐 그러는데 절대 제 경험이 아니에요.
제 아내는 정말 예쁘고 착합니다. 수습이 된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대사 과정에 생기는 부산물인데요. 이거는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사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불완전 소화만 말씀을 시킬게요.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이게 소화가 되죠. 소화가 되는 게 아니고 소화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회를 먹으면 그건 소화가 돼요. 육회를 먹으면 우리가 선조시대 때부터 익히지 않고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거는 원래 소화되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고기를 익혀 먹죠. 익혀 먹으면요. 몸에서는 그게 영양소인지 알지 못해요. 분자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고기를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익힌 고기는요. 생전 처음 보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냥 장까지 가요. 장까지 가면 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된 고기가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장이 다 나쁘잖아요. 장이 다 나쁘니까 그 익힌 고기가 완전히 소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장에서 독소를 일으켜서 대장암이 생기고 여러 가지 장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데 중요한 것도 뭐냐면 그 고기는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미노산 중에서 트립토판이라는 게 있어요. 트립토판은 비타민 B6하고 마그네슘하고 미네랄이 합쳐져가지고 세로토닌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세로토닌 호르몬 어때요? 발음만 들어도 좋은 것 같죠? 이게 신경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어때요? 사람이 진득하게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신경도 안정이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대사 과정 중에서 비타민 B6가 없거나 미네랄이 없으면 트립토판이 완전히 연소되지 못하겠죠. 특히나 고기 먹을 때 술을 먹잖아요. 저희가 오늘도 이거 끝나고 몇몇 분하고 이렇게 한잔 하러 가기로 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과정을 아니까 먹고 나면 유산균 많이 먹고요. 베루스 막 2스푼씩 드세요. 저희 이걸 얼마나 많이 강조했든지 제 파트너 중에서 그 처녀 사업가가 한 분인데요. 이분은 술이 이렇게 돼서 집에 들어가도 프로테인하고 아주 오솔린하고 유산균하고 베루스를 떡을 해가지고 죽처럼 해서 먹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아까 비타민 B6가 술에 의해서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트립토판이 완전 연소가 안 되겠죠. 완전 연소가 안 되면 그 독소가 어디를 공격하냐면 췌장을 공격해요. 췌장을 공격하면 뭐가 되겠어요? 당뇨가 되는 거예요. 췌장을 공격하면 췌장염이 되는 거예요. 췌장을 공격하면 그게 췌장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원래 췌장이 약해요. 걷다가 식습관이 바뀌니까 예전에 없던 췌장염이나 췌장암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부분의 대사가 잘못돼서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클린 21일 동안 절대 금지시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밀가루입니다. 쌀은요 우리가 먹으면 완전히 흡수가 돼요. 근데 밀가루는 완전히 연소가 안 됩니다. 완전히 연소가 안 된 밀가루는요 장벽에 달라붙어서요. 장벽에 달라붙어가지고 부패돼요. 부패되면 장 점막에서 염증을 발생시킵니다. 그럼 장 점막이 손상되겠죠. 장 점막이 손상되니까 거기에 사이가 벌어지면서요. 장은 하수도잖아요. 세면 안 되는데 거기서 우리 그 영양 성분이나 소화되지 않은 독극물들이 독극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소가 그 장 사이를 뚫고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러지를 일으키고 아토피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는 클린 도중에 가장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들이 있고 그래서 클린 프로그램은 이러한 독소를 차단하고 독소를 제거하고 체내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돼요. 금식을 합니다. 오히려 저희 제품 아니고는 절대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독소를 차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그래서 1주차야 관리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다이어트하고 다이어트는 한 끼 식사를 하니까 맨날 전화 오잖아요. 당근 먹어도 돼요? 옥수수 먹어도 돼요? 뭐 먹어도 돼요? 머리 쥐날 것 같아요. 그런데요. 클린을 하면요. 뭐가 있냐면요. 뭐 먹어도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양배추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뭐 그런 거.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여러분 소비자한테 어떻게 잘 보일까 하지 안 돼요 소리 해봤어요? 못 해봤죠? 클린을 하시면요. 소비자한테 일주일 내내 안 돼요 해도 돼요. 그때서부터 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제품 아니고는 절대 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분배해 가는 건데요. 우리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쓰냐면 활동하는 데 에너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쓰고 면역하는 데 에너지를 써요. 면역이라는 건 그 감기 안 걸리는 게 면역력이 아니고요. 우리 몸을 고치는 것도 면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에너지 부위 중에서 어디에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쓸 것 같으세요? 소화되는 데 에너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걷다가 우리가 또 존모가 됩니까? 그러니까 소화되는 데 에너지를 정말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클린의 주 목적은 소화되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이거를 절약해서 면역하는 데 에너지를 쓰자는 거죠.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소화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안 쓰고 면역하는 데 썼더니 어때요? 몸이 최우선적으로 고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쳐지고 면역하는 데 에너지가 쓰다가 또 남으니까 어때요? 몸에 활력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클린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3일 정도 힘들지만 4일째서부터는요 몸에 에너지가 넘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4일째서부터는요 집에 들어가면 10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그냥 지쳐서 앉아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클린 도중에는요 힘이 남아 도니까 또 동네 한 바퀴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에너지 재분배, 에너지를 좋은 데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GF-1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IGF-1은 원래 성장 인자예요. 그래서 예전에 키가 안 자라면 이거를 막 주사로 맞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IGF-1이라는 게 많으면 몸의 에너지를 움직이는 데 많이 쓰이게 해요. 근데 IGF-1의 수치가 낮으면요 몸의 에너지를 몸을 고치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IGF-1을 움직이는 데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치는 데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치는 데 쓰는 게 좋죠. 고치는 데 에너지를 쓰려면 IGF-1이라는 수치가 낮아야 돼요. 그런데 금식하고 24시간이 지나니까 IGF-1의 수치가 가장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내내 늘 배고픈 상태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수치가 낮겠죠. 이 수치가 낮으니까 우리 몸이 계속적으로 고치는데 몸이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클린 과정을 거치면서 놀랍도록 몸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PV가 없는 거, 그러니까 점수가 없는 거 먹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그렇게 아깝습니다. 그리고요 굶다 보면요 내 영혼이 얼마나 빈약한가를 느껴져요. 세상에 먹는 재미를 뺐더니 사는 재미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 역으로 따지면 내 영혼이 얼마나 빈약한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클린 하시면 사업이 지지부진한 파트너분들 클린 시키세요. 그러면요 진짜 먹는 재미 빼니까 사업하는 재미뿐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게 될 거니까 반드시 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독소를 제거하는데 독소는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중화시키고 배출시켜야 돼요. 왜 중화를 시켜야 되냐면 우리 중금속이라든지 독소가 혈액을 떠다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위험할 거 아니에요? 위험하니까 우리 신체가 그거를요 뼈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근육에 축적을 시켜놔요. 그러다가 클린 도중에 이게 집중적으로 혈액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혈액으로 나오면 어떻게 몸을 손상시키겠죠. 그래서 손상시키기 전에 그거를 중화시켜야 돼요.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물이라든지 이런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클린하는 도중에 물은 순수한 물이라든지 유일하게 클린 기간 중에 허용되는 게 레몬 주스예요. 레몬 주스를 그러니까 시중 있는 주스 사서 드시면 안 돼요. 레몬은요 그냥 사다가 요즘 싸더라고요. 3개 2,000원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 마시기 힘드신 분은 레몬 반 잘라가지고요 그 물에다 이렇게 쭉 짜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 되고요. 걷다가 꿀 타거나 설탕 타면 안 돼요. 그냥 레몬만 짜서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물통에다 아예 크게 하시면 레몬을 소금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껍질째 몇 조각 잘라서 물통에 넣고 그 물을 타고 드시고 다니시면 명현 반응도 줄일 수 있고요. 이 중금속이 갑자기 혈액 속을 독소가 돌아다니니까 몸이 좀 산성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AU를 많이 드시면 돈이 많이 들고요. 나는 좀 빈약하다 생각하시면 그냥 물에다 레몬 많이 타서 늘 드시면 그 산성화된 몸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레몬이 알칼리성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산화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몸이 산성화된다 그랬죠. 그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항산화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비타민, 미네랄도 어떤 독소를 배출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라든지 셀레늄 같은 거는 암에만 좋은 게 아니고요. 중금속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데 정말 탁월한 게 셀레늄이라는 영양소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비타민, 미네랄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기껏 클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회사도 있어요. 뉴스킨도 있고 뭐 허블라이프도 클린 버전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거기랑 니네랑 무슨 차이냐?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데는 엄밀히 말하면 다이어트지 클린이 아니라 그래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클린해요? 합성 비타민을 가지고 클린을 하잖아요. 합성 비타민도 여러분 가만히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어 있죠. 천연이라는 건 뭐냐면 천연의 비타민 C에는 거긴 단백질로 쌓여 있어요. 비타민 C가 있으면 단백질로 쌓여 있어서 거기에 당 영양소가 붙어 있어요. 당사색이 붙어 있어요. 그 들어가자마자 이게 비타민 C구나. 그래서 바로 흡수를 해요. 근데 합성은 어때요? 비타민 C만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이 인지를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흡수해야 돼요? 거기다 또 단백질을 달라 붙여야 되고요. 거기다 또 가뜩이나 부족한 당 영양소를 또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클린 가경 중에서 에너지를 절약해서 면역하는 데 쓰려고 하는데 여기에 에너지랑 효소가 아까운 효소가 또 쓰이잖아요. 그래서 합성은 엄밀히 말하면 클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는 비타민, 미네랄이 큰 천연 제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클린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차이점을 얘기해요. 그래서 샘 회장님이 천연식품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입에 거품을 무셨다고 하잖아요. 몸에 대해서 아신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이라는 게 정말 엄청난 그 가치를 발휘한 시점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인데요. 다이어트는 운동, 기초대사량, 칼로리가 이렇게 있는데 운동한다, 기초대사량 높인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이어트는요. 칼로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클린 일주일 하면서 왜 체지방이 안 주냐 막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칼로리는 거짓말 안 해요. 뭔가 드셨습니다. 소비자한테 직접 대고 얘기는 못해요. 하지만 그분은 분명히 뭔가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칼로리를 이제 식이 조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식이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자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체중, 체지방 퍼센티지만 따지는 분인데요. 다이어트는요. 진짜 왜 하세요? 건강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나오고 피부가 이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이즈를 줄여서 체지방이 줄어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시니까 사람들이 체지방계 보고 퍼센티지만 그래요. 일주일이 지나도 변화가 없고 2주일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고 막 그래요. 근데 이렇게 체지방은요. 퍼센티로 재는 게 아니고요. 킬로그램에 체지방이 몇 킬로그램 빠졌냐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뭘 보시면 되냐면 첫날 체중을 쟀죠. 체중에다가요. 체지방 퍼센티지를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70kg 사람이 체지방이 30% 나왔으면 어떻게 곱하면 돼요? 70에다 0.3을 곱하면 되죠. 0.3을 곱하면 몇이에요? 이 사람은 체지방 무게가 21kg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클린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체중이 60kg이에요. 그 다음에 체지방이 30%예요. 체지방 안 빠진 거죠. 퍼센트는. 그런데요. 60에다가 60 곱하기 0.3하면 어때요? 18kg이죠. 그럼 몇 킬로그램 빠졌어요? 체지방이 3kg 빠진 거예요. 체지방이 3kg이면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체지방 1kg의 무게가요. 옆에 분들 머리 한번 쳐다보세요. 그게 체지방 1kg이에요. 그게 3개가 빠져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나온 파트너분 중에 한 분이 가운데 계셨던 분이요. 클린 기간 동안 체지방만 3.7kg이 빠졌어요. 그러면 머리 3개가 빠졌으니까 어떻게 4개가 빠진 거죠. 거의.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요. 식이 조절 없이 운동만 빼려면요. 체지방 1kg 빼는데 7,700kcal가 소모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3.7에다 7,700 곱해보세요. 그러면 28,490칼로리가 소모된 거예요. 외워온 거예요. 계산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걸 21일날 나누면 하루에 1,400kcal가 소모된 거죠. 그걸 운동을 하려면 그분은 쉬지 않고 하루에 8시간을 숨차게 걸어야 돼요. 가능하겠어요? 운동으로 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이 조절을 하면서 그렇게 뺀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렇게 뺐는데 그분의 피부 상태가 어때요? 놀랍죠. 얼굴은 더 달라붙었어요. 리프트, 보톡스 맞은 것처럼 돼 있어요. 그게 진정한 다이어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기초대사량, 우리가 기초대사량 높여준다고 하는데요. 기초대사량 높여주는 것보다는 특히 높여준다기보다는 그런 식이 조절을 통해서 칼로리를 소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한 3주 정도 진행하신 분인데 배 사이즈 주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이분은 저희가 그룹을 사기 이전에 먼저 혼자 하셨던 분이에요.
운동 안 하고 배 사이즈가 저만큼 줄어든 거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배 사이즈가요 8cm가 줄었습니다. 제 몸에서도 체지방이요 2.9kg이 빠졌습니다. 하루에 6시간을 운동했어야 되는 양이에요. 식이 조절로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클린 과정 중에 다이어트는 오솔린과 글라이코슬림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솔린, 글라이코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근육량을 놀려서 기초대사를 높인다고 하는데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과장된 거예요. 헬스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근육 1kg 늘리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1kg 늘렸다고 해도요. 소모되는 칼로리가 근육 1kg이 150kcal 뿐이 소모 못해요. 하루에요.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그렇게 높아지는 게 아니고 클린을 통해서 몸이 활성화돼서 작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몸이 되면서 칼로리 소모가 많아진다. 요요가 없어진다. 이게 맞는 거고요. 우리가 클린 도중에 오솔린, 글라이코슬림 들어가는 건 근육이 손실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린 다이어트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피부가 좋아져요. 아까 73세 되신 분 말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클린 하신 분들 얼굴 피부 보세요. 생얼로 하는데요. 클린 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변에서 뭐라 그러면 첫 번째는 보톡스 맞았냐 그러고요. 두 번째는 너 화장했냐 그래요. 화장 안 했는데 화장한 것처럼 된 거예요. 뭘 얼굴에 바른 것처럼 혈색이 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생얼 자체로 이뻐질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여자들 피부에 투자하는 건 장난 아니더라고요. 랑콤 에센스 안에 50만 원이더라고요. 50만 원은 저희 클린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훨씬 더 좋은 피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활력, 에너지 넘치는 건요. 저희 지난달에 마감 일주일 남기고 클린 프로그램 진행한 거거든요. 클린 하신 분들 다 핀업했습니다. 에너지가 활력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제가 클린을 왜 권유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컨디션이 진짜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근데 클린하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컨디션 좋은 게 이런 거구나. 몸이 건강하구나 이런 거라 그 기준이 생긴다니까요. 자고 일어날 때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몸에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런 건강한 상태를 알아야지 사람들이 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활력이 이 클린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몸매 정말 안현수 사장님 서비스 해가지고 다들 보셨잖아요. 몸매가 이뻐지는 거고요. 치유가 놀랍도록 급속도로 치유되는 게 있고요. 아까 73세 되신 문일용 사장님은요. 그분이 스스로 약을 끊는 게 아니고요. 병원에서 약을 줄여줬습니다. 그런 과정, 수치상으로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은요. 이게 21일 과정 중에요.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BP가 끝나기 전에 재구매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는 도중에 배고프면 어때요? 오솔린이 부족한가 봐요. 더 넣어요. 과정 중에 피부에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 구매가 일어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막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보다 이분 암인데 뭐 먹어요? 이분 관경한데 뭐 먹으면 그 얼마나 머리에 쥐납니까? 저 하루에 그런 전화를 15통에서 20통을 받아요. 어떻게 했어요? 근데 클린은 어때요? 간단한데 프로그램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제가 쉽다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꽤 사업이 된다는 거죠. 그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아무튼 저희는 이 클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난 BP의 그 PD가 됐고요. PD가 됐고 이번 BP의 브론즈 PD가 됩니다. 뭐 사업에 대해서 더 증명할 필요가 있는가요? 이걸로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우리가 Give for Real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걸 여기서 막 사업 설명에다 뭐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려워 본 적도 있고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줄까요? 그러면 마음이 안 와닿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내 심정을 이해 못하니까. 근데 우리가 Give for Real 하면서 이런 제3세계 아이들을 회사가 돕는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 아이들처럼 굶어보지 않고 그 아이들의 기분을 알겠냐고요. 그 아이들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 뭐 없거든요. 그걸 이해한다면 자기 기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클린 과정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배고픔을 느끼게 돼요. 근데 그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게 점차 즐거워지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 이사비는 그 고통의 과정이 있어요.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요. 그 아이들의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그 아이들이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그 아이들의 심정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될 때 그 아이들의 심정도 이해가 되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제품을 먹음을 통해서 어때요? 그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어떤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회사 회장님하고 같은 우리가 가치관을 가지고 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사업에 더 큰 축복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아마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클린에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1시간 동안 많은 노하우를 전수해 주신 우리 배재현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